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유서 깊은 도시 서울. 서울시 인터넷 방송의 문화유적 탐방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적을 통해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본다. 문화재 전문가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역사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우리 문화재에 새롭게 눈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문화유적 탐방.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역대 왕의 신의를 모시고 있는 종묘와 땅과 곡식의 신께 제사를 드리던 사직을 찾아가 본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최고의 격식으로 제사를 지냈던 종묘와 사직. 종묘 사직은 건축 형태에서도 그에 걸맞는 최고의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졌고, 이 안에서 행해졌던 제례도 그 위험에 있어서 최고의 격식이 요구됐다. 중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 전개와 우리 조상의 고유한 심성이 잘 녹아져 있는 종묘 사직은 지금도 그 정신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제례 문화의 양대축인 종묘와 사직을 문화재 전문가인 한영주 교수와 함께 탐방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종묘의 위치는 전국인 경복궁에서 볼 때 그 왼쪽에 있다. 종묘와 반대쪽 위치인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마련돼 있는데, 이처럼 궁을 중심으로 묘를 왼쪽에 두고 사직을 오른쪽에 두는 것은 고대 중국으로부터 지켜온 하나의 원칙이다. 신하들이 왕한테 간청할 때 그러죠. 종사에 안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종사라는 것이 종묘와 사직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의 국가의 상징물이 됐죠. 옛날의 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수상적 차원에서의 어떤 정통성과 실제적 차원에서의 정통성을 얘기하죠. 그 이른바 수상적 차원에서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이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나온 천명사상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또 조선시대의 경우는 세조대까지도 이른바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내다가 조선시대 들어오니까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제후국이다. 어떻게 천자가 아닌 사람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느냐 해서 이른바 하늘 제사가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안 지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통성을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야 되지? 혈연적 차원에서 앞서의 왕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선조가 정당한 이 근거를 가지는 왕이다. 이른바 유교적 차원에서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되고, 종묘의 정문은 남쪽에 있는 외대문으로 좌우로 종묘 외곽을 두르는 담장과 연결돼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외산문 또는 창현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궁궐의 정문과는 달리 구조 형태가 매우 간결하고 단아하다. 궁궐의 정문이 5가지 색 이상을 사용한 것에 비해 종묘의 외대문은 적색과 녹색의 2가지 색을 사용했고, 높이도 단층이어서 모습 자체가 단순하고 절제돼 보인다. 외대문을 지나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입구에서부터 종묘 곳곳에 뻗어있는 돌길을 볼 수 있다.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이 길입니다. 길이죠. 길일 때 예전에는 물론 이제 이 앞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실제로 왕과 왕비 아니라 왕과 요 길 자체를 나올 때 3개로 나눠져 있죠. 정문과 마찬가지로 3개 나눠져서 가운데의 경우가 신이 들어가는 신도, 그 다음에 오른쪽이 왕이 지나가는 왕도, 그 다음에 이쪽이 지나가는 건 세자도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왕과 세자를 중심으로 뒤에 있는 신하가 쫓아오면서 이 길을 따라갔고, 여러분 장난삼아 해서 가운데 길 들어가면 이건 이제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고 지나가지 말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길 옆 동쪽에는 단아한 팔짝 지붕의 누각인 망묘루가 보인다. 망묘루는 제향 때 임금이 머물면서 사당을 바라보며
선왕과 종묘 사직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망묘루는 건물 중 한 칸이 누마루로 돼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망묘루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는 중지라고 하는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이 못은 세종 25년에 조성된 것으로 방형의 못 가운데 둥근 섬이 있고 이 섬 안에는 향나무가 심어져 있다. 연못 자체를 만들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이른바 도교적인 또는 풍수설에 맞게 만드는 것이 연못의 내면은 사각형을 만들고 가운데 있는 인공섬은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늘은 생김새가 둥그렇고 땅은 네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하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갖고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무릉도나 이상향식으로 이렇게 지어놨죠, 이렇게. 섬 한가운데 심어져 있는 향나무는 제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종묘 제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정전으로 가는 길목에는 왕이 목욕하고 제기하며 의복을 정제하여 세자와 함께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하던 곳이 어숙실이 있다. 어숙실 중앙에는 왕이 머물렀고 동쪽에는 세자가 머물던 세자제실이 있으며 서쪽에는 왕이나 신관들이 목욕하던 목욕청이 있다. 여기가 이제 어숙실, 흔히 이제 제궁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묘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마음과 몸을 깨끗이 단정히 하면서 제사의 건건함을 유지하는 그런 과정을 보통 제계라고 하는데 이 제계를 지내는 곳이 이 제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국가의 대사의 경우에는 일주일간 제계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나흘은 이제 궁전에는 별전에서 보내고 이틀은 정전에 보내는 대신에 제사 전날에는 이 제궁에서 하룻밤 잡니다. 실제로 제계라는 그 시기가 오면은 제궁에서뿐만 아니라 궁전 내에서도 굉장히 몸과 몸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의 정사를 일부 보더라도 이 형벌이라든지 또는 사형수라든지 하는 식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 정무를 처리하지 않고 또 보면 매운 음식, 냄새나는 음식식으로 음식도 가리고 그리고 후궁의 침소에 들지 않고 하면서 상당히 경건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제례 때 어숙실에서 제계를 한 후 제례복을 갈아입고 서문으로 나가 정전의 동문에 이르면 왕과 세자가 잠시 멈추어 서서 제사를 올릴 예를 갖추는 곳이 있다. 판위대다. 판위입니다. 판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기석인데 왕과 세자가 저기 어숙실에서 제궁에서 제계를 지내고 제사날 당일날 오면 쭉 걸어와서 여기서 이 정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대기석으로 서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것은 왕의 판이고 여기 세자의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자의 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총 3개로 동문, 서문, 남문이 있는데 동문은 제례 때 왕과 현관이 출입하는 문이고 서문은 제례를 위한 악공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정전의 가장 중요한 정문이 바로 남문이다. 남문은 남신문이라고도 불리우며 맛배지붕에 용마루 높이가 같은 3칸 규모의 평산문으로 돼 있다.